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장전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가 민사 조정 가운데 하나인 화해 결정으로 큰 전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주민 84%가 동의한 화해 결정으로 주민들은 위로금과 의료 지원비 등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 규명과 인접마을의 피해 등 해결해야 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화해 결정 의미와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장전마을 피해 대책위 민간협력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재철 장전마을 피해 대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벌써 이 장전마을 그 피해와 관련된 공론화가 된 지가 한 6년이 됐다고 하는 시점입니다. 참 6년 동안 긴 시간을 참 인고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민사조정의 하나죠. 화해 결정, 법원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피해와 관련된 해결의 가닥은 좀 잡아가고 있지 않나. 물론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화해의 어떤 법적 효력, 이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의미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의원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지난달이었죠. 9월 30일 날 전주지방법원에서 장전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변론 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날 주민 측 변호사와 그다음에 전라북도 익산시 측 피고 측 변호사가 합의한 민사조정안에 대해서 재판부가 화해 권고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네. 민사조정안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민사조정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최종 판결문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판결문이 나오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결정문이 되겠는데요. 예. 화해 결정문이 되겠는데, 화해 결정문은 그럼 언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지금 이의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이의신청 있습니다. 기간이군요. 예, 기간인 네.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의신청 기간이 한 3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3주가 지나면 그때 재판부에서 정식 결정문을 아마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이제 주민들 가운데 한 84% 정도가 이미 동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의 신청, 이것은 조금 시간 문제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화해를 했다, 화해 결정에 동의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손 의원님? 이번에 민사조정안에 대해서 양측 변호사가 합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장전마을 환경피해 사건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책임과 역할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기존에는 민사조정안에 대해 단일화를 요구를 해서 한 가지 요구안을 해서 이게 계속 합의가 안 되고 넘어왔고 부결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민사조정과 소송을 동시에 인정했다라고 하는 걸로 인정이 됐고 폭넓게 이걸 이번에 해석할 수가 있다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는 익산시나 전라북도가 건강지원에 대해서 일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건강피해 사건에 대해서 네. 계속적으로 반항구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조례를 제정해서 이거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자기들의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야말로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이제 법적으로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위로금 그리고 의료 지원을 평생 해야 된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주철 위원장님, 이번 화해 결정에 동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동의는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동의를 하면서도 좀 흔쾌하거나 불만은 좀 있어서 흡족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 주민들이 원래 이제 저희가 소송에 최초 소송액이 173억 정도 됐어요. 요구한 액이요. 네, 요구액이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익산시에서 50억을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 이상은 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가 없다 해가지고서는 50억을 50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금 지원을 얘기하는 거죠. 네. 해서 전북도와 반반 해가지고 네. 50억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주민들은 거기서 이제 크게 욕심내지 않고 네. 뭐 꼭 익산시하고 잘 완만히 합의되기를 원했고 또 주민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고 또 연루하시다 보니까 네. 이 문제가 빨리 그 조정이 좀 합의가 제대로 돼서 빨리 그 돈을 받아서 좀 써보고 죽고 싶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조정에 합의를 이루는 그런 저희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나머지 한 15% 정도 28명 정도가 네. 지금도 이제 소송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완만히 그 좀 소송이 잘 이루어져서 빨리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조정에 이제 합의를 하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겠고 물론 이제 법적으로 이제 낱낱이 또 따져야 될 문제도 좀 있습니다. 개별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런 점에서는 또 전라북도와 익산시도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만족 100% 만족한다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 85%, 84% 정도가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를 한 이유도 좀 아까 좀 설명을 좀 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합의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민들이 이제 노령층이 많으시고 네. 또 이렇게 물론 이제 피해 가구도 많으시지만 우리가 뭐 하는 말로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2016년부터 9월 달부터 와서 이 지금 그 장전마을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때 와 보니까 정말 막 저 서울에 있다가 왔는데 저기 너무나 많이 주민들이 돌아가시고 네. 막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뭐 날마다 이렇게 삽들고 뭐 묘지로 가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장례를 치르는 날이 장례 그런 절차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랬어요.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이제 막 제가 소리치고 막 해가지고 뭐 저수지 물고기도 막 죽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길래 제가 막 정말 이악 물고 싸우게 되었는데 처음에 뭐 이제 뭐 수돗물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주민들이 그냥 지하수를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 이거 안 된다. 절대 드시면 안 된다 해서 익산시하고 또 싸우고 해가지고 또 익산시에서 수도를 놔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민들이 이 피부병 거의 뭐 주민 대부분이 피부병 때문에 가려움증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시고 네. 또 어떤 분은 뭐 아주 너무 심해서 칼로 이 팔을 잘라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면 뭐 너무 뭐 진짜 처참한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수도를 놓고는 이렇게 좀 피부병이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좀 완화가 되면서 다른 질병들도 좀 좋아지고 또 이제 공장과 이제 문을 닫게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주민들도 공장 굴뚝을 지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연기가 이 발암성 연기가 막 계속 마을로 이렇게 쌓이니까 24시간 쌓여 있고 공장은 24시간 가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주민들이 뭐 밭에서 일하다가도 뭐 가족들이 뭐 전체 다 앰뷸런스로 실려가는 그런 현상들도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했는데 지금은 좀 그래도 많이 좋아지는 상태거든요. 근데 어쨌든 주민들은 이렇게 대다수가 이제 막 노령층이고 또 사람이 하도 많이 이렇게 지금 40명이 암인데 17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 많고 이렇게 마을 인구수도 적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주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게 빨리 이제 어떤 이게 합의를 좀 이끌어내서 빨리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써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우리 민변 변호사님도 그렇게 노력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서 그나마 그렇게라도 우리가 뭐 크게 바라지 않고 그냥 뭐 네.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이 환경 피해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이 공장과 그리고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어떤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인정이 됐다는 점, 이게 예.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공장에다가 민원을 수천 건을 집어넣었어요. 네. 심지어 청와대까지도 민원을 넣고 했는데 처리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해서 좀 자기들 뭐 전라북도나 익산시가 좀 그 고개 숙이는 입장에서 이렇게 또 우리도 그냥 뭐 크게 원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네. 해결을 이렇게 보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뭐 금전적인 어떤 지원이랄지 예. 뭐 손해배상이랄지 이런 것보다는 원인 규명 그리고 책임을 인정하는 거, 예. 이것이 가장 큰 의미가 그동안 예.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이 합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크게 나누어서 위로금과 의료 지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문선 의원님,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제출한 1호금은 50억 원이고요. 네, 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액이 30% 정도 됩니다. 네, 요구액의 30% 네. 정도가 이제 인정이 서로가 합의를 그렇죠. 했다는 얘기죠. 소송을 제기하신 분이 175명 중에 네, 84%가 민사 조정안을 수용하겠다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1호금은 총액이 한 42억 6천만 원 수준 정도 되고요. 네, 치료비는 2020년부터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올해까지 현재 300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민사 조정이 되면서 지원도 확대가 되고 기간도 반항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성 질환, 암이나 피부 질환에 대해서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한 최고액 본연 부담금 584만 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네, 그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 설치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지고 최고 282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본인 부담금은 행정기관에 다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치료비 지원은 민사 조정에 대해서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주민들한테 반항구적으로 치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반항구적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 기간이 끝날 때까지 치료 기간이 지원하겠다. 끝날 때까지. 예. 네. 결국은 이제 의료 1호금 현금 지원하고 이제 의료비 지원인데 이 환경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든 비급여든 지원을 받게 된다. 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당초에 이 민사 조정이 시작이 되면서 이 1호금도 얘기가 좀 나왔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쟁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예. 이번에 되면서 수용이 많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예. 저희가 이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에 이렇게 환자들이 많고 암 환자가 많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는 익산시와 원광대학교와 네. 같이 마을 주민과 이렇게 세 3자가 모여가지고 이런 의료비 지원에 관한 이런 어떻게 보면 협약을 이렇게 만들어낸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암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또 원대병원에 가가지고 확진을 받게 되면 네. 아까 손 의원님 말씀드린 것 같이 584만 원이라는 그런 돈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돈은 의료비를 자기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네. 그런 식으로 그 해서, 법인 안에서. 지원을 받게 되고 또 전체 주민들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이렇게 받게끔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암이나 이런 병을 가려내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광대학교나 익산시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도 그 이상의 어떤 주민들의 이 건강을 좀 더
보살필 부분이 있나 지금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의료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의 어떤 대립이 있었는데 이제 예. 그것이 다 조정이 돼서 예. 대부분 익산시가 수용을 한 모양으로 이렇게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주민들도 상당히 지금 익산시의 노력을 좀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네. 어쨌든 죄는 밉지만 그래도 네. 이제 또 살해야 될 분은 또 살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주민들 뭐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 뭐 또 익산시가 그렇게 노력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1호금과 의료 지원비는 언제부터 지급이 됩니까, 송 의원님? 1호금 같은 경우는 익산시와 전라북도 예산 편성 시기가 있잖아요. 네.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민사 조정안 화해 권고 결정에 요청했던 그 안은 2월 28일까지 내년 2월 28일까지 전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현재 익산시 그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안이 네. 이번 임시회 때 익산시 의회에서 다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확정이 되는데요.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이렇게 의료비, 치료비 지원들이 이제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호금은 뭐 내년 2월 18일. 예. 서로 이제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 내년 2월 18일까지는 지급이 될 것이고 의료 지원비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차피 시행 시기는 그때 확정이 내년부터 되겠죠.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84%, 뭐 85% 이런 주민들은 이제 이 화해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5% 정도가 지금 이 화해 결정을 동의하지 않고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소송 전망이 이제 이 민사 소송이라는 게 참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고 해서 여간 또 이 소송 약자, 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 소송 전망에 대해서는 손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 그 민사 조정을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분이 175명이거든요. 네. 175명 중에 84%는 민사 조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요. 네. 25명은 이거에 대해 불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명은 본안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이후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이 12분이 있습니다. 12분이 추가가 됐다는 추가로 말씀이네요.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변론기일이 이렇게 앞으로 12월 9일 날 병합 심리가 열릴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을 이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양측이 논쟁을 하다 보면 길어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가 개별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게 아니고 네. 마을 전체에 대한 집단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재판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어쨌든 조정이나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익산시나 행정기관 변호사 측 같은 경우도 서로 간에 인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 최소화하려고 하는 이런 굉장히 방어적 수단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말고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고 최소한의 이렇게 재판 기간을 좀 짧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양측 간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이제 양측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 이게 지금 그렇죠. 재판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인과관계, 이 장전마을 그 비료 공장과 피해 주민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는 인정을 했지만 그렇죠. 과연 개별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따지려면은 아마 한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정확히 따져서 소송 과정에서 어떤 선례가 만들어지면 또 이것도 좀 앞으로 이런 환경 소송에서 좋은 또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이렇게 마을 주민들의 상당수 분들이 이제 화해 결정으로 해서 이 정도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매듭의 어떤 단추를 끼워가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장전마을 인근 마을도 비슷한 피해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네. 와린마을 그리고 장고제 마을 이런 주민들도
암 발병이 이제 잇따르고 일어나서 이것도 이제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인접 얼마 떨어지지 않는 인접 마을이니까 이에 대한 원인 인정 그리고 피해 배상도 같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장전마을 인근 마을인 와린 장구제 주민들께서 피해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하고 장전마을과 같이 피해 배상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처음부터 같이 조사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저희 민간협의회에서도 환경부의 주변 마을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마을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대기오염 물질이 어떻게 확산됐는지 이걸 조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이거를 대기확산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주변 마을도 영향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환경부에 좀 청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고 환경부가 입장을 밝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환경부가 전라북도 익산시에 입장을 공문으로 보냈는데 표준암 발생비가 낮아서 인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표준암 발생비가 발생비 낮아서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로 환경부가 입장을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전라북도 익산시에 통보해서 이 지역에 대한 그 지원이 필요하다면 장전마을 사후관리 차원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판단해서 지원을 해라 이런 식으로 입장을 이제 모호하게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행정 입장,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장전마을 이외에 와린 장고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 절차로서 주민들의 원인 규명이나 피해 보상을 받기는 무척 어려운 상황에 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려면은 이것도 좀 지난한 또 과정이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하자면 그 지원의 폭 그리고 어떤 그 복지의 폭이 넓은 행정기관에서 좀 인정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거기에 범위, 대해서 이런 한 것도 말씀 있지 않나 드릴게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장전마을을 주로 이제 이끌어 왔는데 주변 마을이 지금 그 장구제 마을하고 와린 마을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마을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 피해 본 마을로 따지자면은 장구제 마을, 와린 마을, 장전 마을 세 마을이 그 지금 피해 대상인데요. 지금 그 저희도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 마을도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된다는 그렇게 해서 싸웠는데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됐는데 장전 마을은 있잖아요. 거기는 그 장전 마을, 장고제 마을, 와린 마을은 한 동네처럼 살았어요. 네, 한 동네나 마찬가지죠. 예, 예. 네. 그리고 과거에 뭐 이런 그 애경사가 있으면 이 청첩장 이런 거 보고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이제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오는 그런 같은 마을이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 양쪽 마을은 그렇게 빼놓고 지금 뭐 표준암 발생률이 전국 대비보다 낮다 해가지고서는 지원을 못하겠다. 이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 마을도 암 환자가 많고 장고지 마을도 암 환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쓰레트를 걷어간다고 시에서 쓰레트를 걷어간다고 하면서 걷는다고 해놓고 걷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마을은. 예? 왜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좀 해서 해줘야 하는데 왜 그거를 않는 것인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국정감사에서 우리 이거 좀 저기였는데 대전 누구죠? 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마을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정황상으로는 충분히 범위를 넓혀서 이 마을들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은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은 이제 행정적인 측면이나 법률적인 측면에서 명확히 조사가 된 지역 범위가 장전마을로 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인근 마을인 그 와린 마을과 장고녀 마을이 포함되지 않아서 이런 어떤 억울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억울한데요. 어쨌든 그 대정부 차원에서 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으니까 힘들게 사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큰 과제로 남아서 또 하나의 해결의 어떤 숙제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장전마을의 어떤 화해 결정으로 해서 이 문제가 끝나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 환경 피해에 대한 근본 대책 그리고 근본 원인 이런 것들을 밝혀서 이 제도적인 어떤 장치까지 마련을 해야 이것이 완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암 발병의 원인인 담뱃잎 찌꺼기, 폐 담뱃잎을 건조를 허용하게 한 기관, 그리고 이것을 반출한 이 담뱃잎 찌꺼기를 반출한 KTNG의 책임이 근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에 대한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들은 지금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최재철 위원장께서 직접 현재도 투쟁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이렇게 장전마을 상황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정말 여러 기관들이 마을을 갖다가 초토화 시켰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그 기관으로 보면 전북도고 지금 농촌진흥청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농촌진흥청에서 담뱃잎 찌꺼기를 갖다가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줬어요. 허가 기관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죽이도록 죽이도록 그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게 살인행위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KTNG에서는 담뱃잎을 갖다가 여기서 10년 넘게 지금 가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퇴비로 만들어야 되는데 열 처리를 해가지고 380도 이상 이렇게 열 처리를 해가지고 마을 주민들을 죽였어요. 살인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억울하고 지금 지금 장전마을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담뱃잎 찌꺼기로 인해서 TSNA라는 물질에 의해서 주민이 죽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요. KTNG나 농촌진흥청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주민들한테 100배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도 않고 지금 쉬운 예로 다른 말로 하면 배째라 하는 식으로 팔짱 끼고 있습니다. 그래 김수흥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구 김수흥 의원님께서 지금 국정감사를 하면서 좀 국정감사에 나오라고 백복인 KTNG 사장한테 저기를 하는데 계속 추궁을 하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주민이 40명이 암이에요. 17분이 돌아가시고 23명이 지금 투병 중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동네가. 정말 우라통이 터지고 화가 나는데요.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어떤 그 정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농촌진흥청은 허가는 했지만 가공을 허가한 건 아니냐, 쓸 수 있는 건 아니냐, 쓸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맞지만 가공을 하도록 허가한 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고 KTNG도 단순히 쓸 수 있는 물건이니까 퇴비용으로 할 수 있는 문제니까 반출을 갖다가 하도록 한 것인데 그 가공한 것까지 책임을 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 나왔지만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했죠. 농촌진흥청장한테 실제 비료공장의 금강농산에 대해 점검을 한 적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7번을 나갔는데 불법 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장전마을 주민들을 집단암을 일으킨 원인 물질은 연초박으로 역학조사 보고서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금강농산에 반입된 이게 정확한 서류상으로 확인된 것만 2,420톤이 반입돼서 사용을 했고 거기에서 금강농산이 불법적으로 사용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그 안에서 이제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배출이 됐는데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연초박은 KTNG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KTNG는 계속 폐기물관리법이나 비료관리법에서 적법하게 수탁 능력이 있는 업체한테 위탁 처리했다라고 했고, 그것도 돈을 받고 처리했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KTNG가 금강농산에 수탁능력 확인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수탁능력 확인서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이걸 발급을 해주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발급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현장 확인도 하고 실제 자기들이 배출한 연초박을 퇴비 원료로 사용하는지 불법적으로 유기질비로 사용하는지 확인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걸 적발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사용한 걸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배출 없이 당연히 저는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기책사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저는 취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KTNG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담배잎, 연초박 이걸 반출하는데 끝나지 않고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반출 당시에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걸 갖다 확인해서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탁능력 확인서까지 발급을 해줬다라면 현장 확인을 했다는 얘기인데, 실제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다라고 따진다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도 비료 공정규격 및 설정이라고 하는 고시를 이렇게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비료관리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인데, 실제 원래 연초박을 이렇게 퇴비 원료로 허용을 하더라도 사전 유해성 실험을 해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산물 퇴비로 사용을 하더라도 실제 그 원료를 사용을 할 때 과연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확인하지 않고 이거를 고시로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에 그 민간협의회 농촌진흥청한테 실험을 했느냐,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허용을 했느냐 연초박을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실험을 한 적이 없고, 일본에서 허용을 하길래 90년도부터 퇴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로 허용을 했다라고 하는 입장을 제출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죠. 어떻게 사전 실험도 없이 이렇게 허용할 수가 있느냐. 농촌진흥청이 책임져야 한다 촉구하니까 이후에 국립농업과학원에 실험을 의뢰를 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퇴비로만 사용을 해도 연초박을 가축분하고 섞어서 퇴비 부숙 과정에서도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게 이번에 연구 결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이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기관들의 어떤 특성을 보게 되면 이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 부인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주민들의 투쟁만으로 과연 인정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그 현실적인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행정기관이나 KTNG가 계속 적법하고, 그리고 농촌진흥청에 대해서는 유해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 농업과학원에서 실험 결과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확인이 돼 있는데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않고 있는 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이 꼭 법률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발하거나 해야만이 이걸이 확인됐을 때만 입장 표명을 할 게 아니고, 먼저 선제적으로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렸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책임있는 정부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기관이 지금까지 우리 경험상으로 보면 참 말하자면 그 여론이 들끓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공익소송을 한다랄지, 농촌진흥청과 KTNG의 책임을 묻는 그런 공익소송을 한다랄지 이런 방법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최재철 위원장이 KTNG 관련된 문제로 좀 법률적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이제 그 마을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다. 어떻게든 KTNG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해서 법적인 조치를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지금
KTNG 그 지금 백복인 사장은 지금 세 번째 지금 연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전에는 이게 지금 공기업이었지 않습니까? 6년 전에는 공기업이었어요. 네. 그러면 공기업이었을 때도 이게 지금 그 KTNG에서 연초박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부 책임이 될 수도 있는, 정부 책임입니다. 공기업이면. 예? 그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인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어떤, 지금 그런 조치를 강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집단으로 집회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KTNG에 대해서는 지금 상경 집회를 2차례 진행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워드 코로나나 코로나 전국이 어느 정도 소강 국면으로 간다라면 서울에 상경을 해서 KTNG 본사 앞에서 주민들의 규탄 시위나 집회를 계속할 계획이고요. 마을에서 법률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면 민간협의위원들도 함께 도움을 주어서 이 부분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마을에 이 장전 마을을 비롯한 이 환경 피해 소송, 환경 피해와 관련돼서는 뭐 이런 그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뭐 시위, 이 항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법률적인 문제도 같이 이렇게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오늘 두 분 말씀에 대해서 농촌진흥청과 KTNG도 뭐 할 얘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또 언제든지 이분들이 반론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장전마을 사태가 이제 해결의 어떤 단초가 깨워지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조금 살펴본 바로는 앞으로 남겨진 과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재철 위원장님부터 해주시죠. 예, 어쨌든 이렇게 마을이 고통을 겪고 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저희가 역학조사를, 환경부 역학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KTNG가 잘못했다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KTNG는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위탁업체한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른 그 외국계 회사 담배 회사는 어떻게 해서 담배잎 찌꺼기를 해외로 다 자기 나라로 가져갑니까? 근데 자기들이 지금 사업장 폐기물을 갖다가 여기다가 다 왜 장전마을 그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에다가 갖다가 공장에다가 만들어 갖고 그걸 처리를 해 갖고 사람 죽여 놓고 모른다고 하고 지금 3년간 세 번째 연임을 하는 백복인 사장은 지금 공기업이었을 때부터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공기업 이후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사과를 하고 주민들한테 고개 숙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상의 어떤 법적인 조치도 강구해 가면서 일을 진행할 것이고 또 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장전마을이 경기도에 있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정말 전북에 이렇게 장전마을이 이렇게 있다는 것도 정말 힘들고 정말 아쉬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전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고 농사 제대로 짓고 농사 하나라도 제대로 지어서 팔아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좀 해주셔야 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문선 의원님. 현재 주민들이 20명이 넘는 분들이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고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장전마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 조정을 통해서 일정하게 주민들이 1억 원을 받고 치료비에 대한 지원도 확보가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불성하시면 소송으로 앞으로 진행되겠지만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전마을 환경피해 사건은 국내 최초로 비특이성 질환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의 그런 결론을 보고 많은 지역에서 좀 용기를 얻어서 현재 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환경부에 청원만 제출한 게 12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전마을 주민들을 보고 우리도 싸울 수 있구나, 많은 희망과 용기를 저는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장전마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서는 이번에 장전마을 사건을 제대로 저는 해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환경피해 사건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기관도 관리감독을 앞으로 좀 철저히 해야 되고요. 제도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기관이 인허가나 관리감독을 잘못하면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 피해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원의 화해 결정으로 장전마을 집단암 발병 사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책임 문제와 제도 개선 등 그리고 인근 마을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해결, 이런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철 장전마을 주민 피해대책위원장 그리고 손문선 민간협력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